반갑습니다. 희망을 선사하는 선구자 김입니다. 제3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언에 부응하는 남북통일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문선명 총재님을 중심 삼은 섭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8월 문선명 총재님이 천상의 세계로 가시자 한학자 총재님은 곧바로 섭리를 승계하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에 살아계시는 한학자 총재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상의 한학자 총재, 그분은 누구인가? 문선명 총재님 옆에 늘 계시는 조용한 내조자이시냐, 아니면 세상의 평대로 온실 속에 한 송이 꽃이 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학자 총재님의 공식 직함은 통일그룹의 총재님이시자 UN 경제사회유사회 포괄적 지휘 협의기관인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님이십니다. 사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으로서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안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시고 성장하여 1960년 음력 3월 16일 문선명 총재님과 성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며 반려자로서 평생을 문 총재님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에는 이분의 사상과 참사랑의 생애노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읽으시면 아주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총재님의 정체성을 보다 정확히 알려면 구원섭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과연 한학자 총재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한학자 총재님을 정확히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이천령 구원섭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천령 구원섭리 역사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세주요, 인류의 참된 부모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은 타락한 아담 대신 인류의 참된 부모로서 인류를 중생시키시고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복음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념과 진리를 설파함과 동시에 제자들을 모시고 천국의 기대인 참된 가정을 먼저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가정을 중심 삼고 참된 종족, 참된 민족, 참된 국가, 참된 세계로 접붙이고 확산시켜 이 땅의 평화 이상세계를 이루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류의 참된 부모 자리도 못 가보시고 그만 33년의 짧은 생애를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한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영계로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영적인 메시아의 사명을 계속하시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계에서 영적 상대인 성신과 더불어 인류에게 중생과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심으로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독생자는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가 된다.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독생자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셨으니 그분은 반드시 진리 선포와 동시에 먼저 참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계시록 19장 19절에는 끝날에 다시 오시는 독생자인 재림주 어린 양은 독생 여인의 신부를 찾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재림주는 신부를 찾아 결혼, 즉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참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섭리적인 배경으로 문선명 총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 연기를 받은 참 아버지요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이 지상에 보내신 실체 성신이고 독생여요 인류의 참된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님 이 두 분을 우리는 참 부모라 부르며 지금까지 정성껏 모셔왔답니다. 이런 참 부모는 인류에게 중생과 이루와 감동의 역사를 하여 참된 가정, 참된 민족, 참된 국가 세계를 만들어 하늘 부모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원래 역사에 감추어진 진실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날이고 결실기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해주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는 것입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의 세계적인 활동, 이 사진은 실체 성신이신 독생녀 한학자 총재님께서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 시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참석한 전 세계의 회원들과 국제 지도자들이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여 희망전진대회에 동참하여 뜻을 공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10여 회에 걸쳐 진행 중에 있으며 연인은 20억여 명에 이르고 있고 점점 그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진은 2019년 12월 19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치러진 성직자들의 희망전진대회 무대입니다. 각 종단의 심볼 마크들이 한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평화세계를 위해 각 종교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학자 총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천운의 흐름이 있기에 벌써 세계에서는 독생여신 한학자 총재님에 대한 증거가 번물처럼 터지고 있고 협조하는 의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첫 번째 이분은 남아공의 500만 신도의 하나님의 계시교회 선지자요 아프리카 종교인연합 의장인 사무엘 하데베입니다. 두 번째 사진, 이분은 짐바브웨의 900만 신도를 거느린 사도 기독교교회의 창시자 겸 회장인 요하네스 은당가입니다. 세 번째 사진, 이분도 역시 세네갈의 이슬람 무리드 종단의 최고 지도자요 수장인 세이크 만수리입니다. 네 번째 사진, 이분은 미국 레프지 교회의 주교인 노엘 정수 목사입니다. 유명한 부목사이죠. 이 지도자들은 한학자 총재님을 독생녀로 참 어머님으로 고백하고 스스로 자기 신도들을 대동하여 참가정 축복 결혼식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 한학자 총재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신통일세계 안착과 신통일한국 안착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세계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위 왼쪽으로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시하여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많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2022년 2월에 세계적인 초특급 행사를 한국에서 하셨습니다. 바로 월드 서밋 2022 주 행사들인데 세부 내용은 첫째, 한반도 평화 서밋 개회식인데 롯데호텔에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5회 서훈학 평화상 시상식이고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서밋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0만 구국 9세 희망 전진대회고 다섯 번째는 싱크탱크 2022 포럼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월드서밋 2022 개회식 장면입니다. 잠실 롯데호텔 개회식 때 참석한 전세계 지도자들과 국내외 귀빈 등입니다. 전세계 지도자 등 많은 다수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채롭게도 각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평화를 기원하는 합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첫번 기조연설에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그리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수상, 짐 로저스 투자자 회장 등이 나서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테 주이치 일본 참여연 의장,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장관, 이외에도 얼메르트 이스라엘 수상 등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키잘 세네갈 대통령 겸 아프리카 유명 의장, 로마노 프로디 제10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미세우 테메르 제37대 브라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 선악평화상은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일깨우고 평화를 해치는 모든 갈등을 사랑으로 화합하며 인간과 생태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주는 상으로서 금년이 5번째 주는 상입니다. 올해 공동수상자로서 한 명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로서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공생, 공영, 공유의 길을 함께 건설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한 공로로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옥스퍼드대 길버트 교수로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저개발 국가의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이란 문선명 총재 102주년과 한학자 총재 성탄 79주년 및 기원절 9주년을 맞아 2022년 2월 11일부터 13일, 14일까지 개최되는 월드서밋 2022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남북 공동수교국가 157개국을 중심으로 전현직 정상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장관, 종교 지도자, 언론인, 경제인, 학술인, 여성 청년 지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해외 참석자들을 위해 13개 언어로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월 13일 개최된 한반도 평화 서밋이란 남북 공동 수교 157개국의 정상 전문가들에 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의 장으로서 범국민 공감대 형성과 157개국 평화 지지 기반의 확대를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도단위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의장단과 기념 촬영을 하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모습입니다. 2월 13일 한반도 평화 서밋의 초반 행사에는 미국의 화이트폴라 목사의 평화 기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교회사, 그리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또 각 대륙별로도 기조연설을 하였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딕 체니 제46대 미국 부통령, 댄 퀘일 제44대 미국 부통령을 중심해서 많은 전현기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는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수상, 글로리아 아웨로 제14대 필리핀 대통령 등이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일리르 메타 알바니아 대통령, 로마노 프로디 제10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마샬 세네갈 대통령, 조지 웨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월드 서밋의 하이라이트는 2022년 2월 13일에 있었던 서울 선언문 채택입니다. 대표단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 분단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화와 외교, 소프트파워 접근법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서울선언은 남북한이 건설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길을 닦을 것과 한반도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신뢰 구축 방안과 프로그램, 또 예방개혁을 추진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사실 서울선언문은 신통일한국을 위한 하나의 영토,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이라는 원 플랫폼 전략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 되는 희망의 돛을 펼쳤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2월 13일에서는 중앙행사장을 중심 삼고 전국 행사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 지도자와 국내외 기업인, 평화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구국구세 희망 전진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날 2월 14일에는 HJ 글로벌 아트센터에서 국내외 기업인, 국방안보 전문가 등이 모여 제4회 띵크탱크 2022 포럼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로서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한반도는 평화적 통일로 가는 것이 천운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 상태를 마무리하고 통일의 방향을 잡는 것은 인간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력에 의한 통일, 경제적인 흡수 통일, 또 한쪽의 붕괴로 인한 흡수 통일,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남북 총선 등입니다. 이 중에도 평화적인 방법은 남북 총선뿐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상황을 보면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판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무차별 폭로전과 프로파간다가 너무나 드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1단계로 늦었지만 1991년에 맺은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신뢰 구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2단계로는 전쟁의 당사자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와 중국, 북한과 남한이 함께 평화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 이것은 지난 2월 13일 평화서밋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 밝혔듯이 서로 상생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먼저입니다. 동시에 G20개 국가의 전방적인 외교,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매력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힘을 말하죠. 접근법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3단계로는 서울선언에서 밝혔듯이 구체적인 평화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4단계로 있어야 할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남북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물론 이에 필요한 통일헌법도 준비가 되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평화 시스템인데 이것은 유엔과 남북한 동시수기국 정상들이 합의한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먼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그 다음은 검증 가능한 군축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비군사 인력으로서 대무제트 안에 평화 지킴이가 상주케 하고 또 대무제트 안에 평화 공원을 만들고 평화 사상에 대한 유엔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권과 좌익 세력은 일부 좌익 세력은 평화협정이나 평화 시스템도 없이 종전선언부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유엔사의 권한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시 휴전협정 문서엔 유엔사 대표로 클라크 장군, 중국 인민지원군의 팽덕회, 북한의 김일성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반대해서 서명치 않았던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대비상황. 한편 평화적 통일 방안으로서 남북 총선거를 하려면 그에 대한 대비를 단단해야 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국 때부터 지속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순공은 두익사상으로 승화시켜 모두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상을 갖지 못하니까 남남 갈등이 첨예한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통일은 남남 갈등의 해결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민족의 통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남 갈등의 핵심은 사상과 이념의 충돌입니다. 민주화 공산의 싸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주의를 전국민적 사상으로 교육하고 새 가치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역사, 도덕, 철학 등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올바로 세워질 평화통일의 주도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유페프 산하의 전국적 민간단체로서 보수와 진보, 종교와 비종교를 초월한 평화애원이라는 단체가 이걸 다시 세우려고 나섰습니다. 비로소 오늘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의 주도 세력으로서 평화애원이라는 단체가 선두에 나섰다는 말입니다. 평화애원은 한민족의 5천년 한을 해원하고 배달의 큰 꿈과 세계적 예언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하나님주의를 모토로 국제적인 조직과 협조 아래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전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참사랑과 순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정윤리가 파괴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평화대사와 평화애원이 앞장서서 순결한 가정을 만들므로써 강력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신통일한국이 되어야만 남북한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통일한국 운동은 평화애원이 선두에 섰습니다. 국민 모두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 모인 지도자님들이 국민을 일깨워 주익사상과 참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웅장한 신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